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하고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법 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죠.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해서 원금만 빌리고 원금만 반환하는 그런 무상의 관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자나 뭐 수수료나 여러 가지 뭐 수익금이라든지 명목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뿌리라면 거기에 맺히는 과실이 바로 이자거든요. 그래서 채무자는 빌린 원금보다 많이 반환해야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특이하게 채권 채무 관계이니까 민사적인 법률 관계인데, 채권자는 채무자에 비해서 우월적인 지위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깁니다.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뭐 특정한 요구도 할 수 있고, 명령도 할 수 있고, 명령에 가까운 그런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채무자는 돈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채권자의 눈치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가 우월적 지위에 서게 되고, 채무자는 그보다 낮은 지위에서 수동적인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돈의 묘한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채무자의 지위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변해 왔습니다. 고대 로마 아테네 이럴 때는 돈을 못 갚으면 채무자를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처럼 되는 거죠. 물건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도 신체 포기 각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일정하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노예로 팔려가고 물건처럼 팔려나가는 것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런 악행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민사적 채무 때문에 노예가 되거나 팔려가거나 이러지 않게 이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채권자가 지나치게 고리의 이자를 받으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이제 소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역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자 제한법이 있어서 높은 이자, 법에 정한 이율을 초과하는 것은 무효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채권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의 기묘한 영향력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돈 갚으라고 강박을 줄 수도 있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욕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지어는 물리적 폭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막기 위해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채권자는 사실 돈을 빌려주고 빌린다라고 하는 우연적 관계에서 법률적 관계로 이렇게 바뀌는 것인데, 채권자 중에도 악덕한 채권자가 있고 선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 중에도 악덕한 채무자가 있고 선한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악덕한 채무자는 이제 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채무자, 주로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성실했지만 불운한 채무자, 그런 경우는 좀 구제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법인이면 법인 파산, 그리고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가 쭉 채무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들이 변천을 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로부터 채무로부터 해방이 되지 않으면 정말이지 채권자가 아무리 선한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뭐 노래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것처럼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로부터 해당되는 방법은 다 갚든지 아니면 이런 도산제도를 통해서 그 채무에 대한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그 상당성 있는 권리 행사를 해야지 법 위반이 안 됩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법적 관련성이 있는 듯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채무자의 지위가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